네, 이어서 PA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암 아키텍처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큐리티 기능을 떠올리실 때 트러스트 존 기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최신 암 아키텍처에서는 이와 같이 이 PAC와 같은 기능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PAC에 대해서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PAC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최근에 아키텍처와 관련된 기술 면접을 보실 때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이 바로 PA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PAC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이 내용은요, PAC를 소개하는 레퍼런스 문서의 내용입니다. 요 링크에 가시게 되면은 PAC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PAC는 Pointer Authentication Instruction이라고 하네요. 뭐 PAC는 Pointer Authentication Code의 약자인데요. ARM v8.3A 아키텍처에서 이 버전에서 도입이 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뭐 ARM 버전 8, ARM 버전 7 아키텍처 보통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이 ARM 버전 8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서브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ARM 버전 8.1, 8.2, 8.3, 8.4, 8.5 이렇게 서브 버전이 있는데요. ARM v8.3A 아키텍처에서 소개된 기능입니다. PAC의 기능을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주소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주소를 암호화를 해서 이 주소에 대한 좀 더 이제 보호를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PAC라는 기능이 왜 그러면 도입이 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Return Oriented Programming Attack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ROP 어택은 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셈블리 명령어로 보통 함수가 실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되돌아갈 때 주소를 조작을 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ROP죠. 네, 이런 ROP 공격에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기법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암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AC는 ROP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고요. 근데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또 막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PAC의 핵심 기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PAC는 가상 주소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가상 주소를 암호화해서 버퍼 오버플로우의 공격을 막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PAC는 이제 포인터 어센티피케이션 코드의 약자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상 주소를 암호화하는 기법이다. 그러면 암호화를 할 때 어떤 인풋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주소와 그 모디파이어 PAC 키 세 가지 인풋을 조합해서 그 주소를 암호화합니다. 그러니까 PAC 기능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가상 주소를 암호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PAC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익히시려면 먼저 가상 주소의 개념을 먼저 잘 익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AC와 관련된 그런 암호 키를 또 저장을 할 때
가상 주소의 윗부분에 남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AC의 핵심 개념, 핵심 피처는요, 말 그대로 어떻게 가상 주소를 암호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피처이고요. 자, 그리고 자, PAC는 가상 주소를 암호화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 주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ARMv8 아키텍처, 네, ARMv8 아키텍처, 64비트 기반의 ARMv8 아키텍처에서는요, 모든 그 가상 주소 공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의 가상 주소 공간을 사용하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 가상 주소 비트를 사용해서 이 암호 키를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AC와 관련된 또 세 번째 기능은 컴파일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PAC와 관련된 기능을 실행하려면 이제 관련된 어셈블리 명령어가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PAC로 시작하는 이 어셈블리 명령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AUT로 시작하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는데, 이 어셈블리 명령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컴파일러에게 어떤 옵션을 추가해서 지정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어셈블리 명령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PAC로 시작한 어셈블리 명령어는요, 해당 주소를 가상 주소죠. 가상 주소를 암호화하는 그런 동작을 하도록 하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AUT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한 가상 주소가 맞는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verification, 그러니까 인증하는 그런 동작하는 어셈블리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PAC 핵심 기능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큰 그림으로 이제 PAC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 전체 실행 흐름을 파악하시려면은 이제 ARM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그 콜링 컨벤션이라고 하죠. AAPCS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AAPCS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루틴이 독립적으로 호출되고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규약이죠. 그러니까 보통 함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는 뭐 X0에서 X7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함수에서 리턴 구문을 통해서 리턴 값을 말 그대로 리턴 값을 리턴할 때 이때는 이제 X0 레지스터를 통해서 리턴하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은요,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그 BLR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되돌아올 주소를 X30 레지스터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이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X30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는 링크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브랜치 명령어를 실행해서 분기를 하던 간에 아키텍처 레벨, 그러니까 하드웨어 레벨에서 되돌아올 주소를 X30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콜러 서브루틴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 어셈블리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X2 레지스터가 담고 있는 주소로 분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 명령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되면은, 자, 3번 단계에서 X30 레지스터는 이 주소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기 명령어 아래에 있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가 지금 X30 레지스터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자, 이 세 번째로 되어 있는 이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는 주소로 분기하는데,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PACIASP라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PAC 접두사가 있는데요. 이 어셈블리 명령어는
그 컴파일러에게 내가 지금 PAC 기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컴파일을 좀 해달라고 그 요청하면 이와 같은 어셈블리 명령어를 컴파일러가 생성해 주는데요. 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자, 여기 아래 보세요. stp 어셈블리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x29 레지스터의 값과 x32 레지스터, x32 레지스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되돌아갈 주소가 여기 x32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스택 공간에 이 레지스터의 값을 푸시하는데, 근데 이 x30 레지스터의 값을 암호화하면서, 암호화하면서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암호화하면서 스택에 푸시하는데, 근데 암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이 명령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ACI가 있는데, 인스트럭션에 대한 암호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A는 그 PAC 기능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가 5개가 있습니다. 키가 5개가 있는데 A 키 2개, B 키 2개, 제너릭 키 1개, 5개 키가 있는데 A 키를 활용해서 암호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SP가 있죠. SP 같은 경우는 이 가상 주소를 암호화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SP입니다. 그러니까 이 3번 단계에서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의 값이 이 가상 주소를 암호화할 때 사용이 되는 인풋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29 레지스터, x32 레지스터의 값이 스택에 푸시를 하는 과정에서 스택에 이 x32 레지스터의 값이 암호화된 값이 스택에 푸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x32 레지스터의 값에는 이 값에는 암호화된 값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x32 레지스터의 값을 요 우부 아래 명령에서 읽게 되면은 그 암호화된 값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stp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서 이 레지스터의 값이 스택에 푸시를 할 때 x32 레지스터의 값이 그러니까 주소가 암호화가 되면서 스택에 푸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스택에 푸시한 x29 값과 x30 레지스터의 값을 이렇게 다시 팝해요. 다시 스택에 푸시한 값을 다시 이렇게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x30 레지스터의 값은 암호화된 주소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요 과정에서 x30 레지스터의 값은 암호화가 된 다음에 스택에 푸시가 되게 되죠. 자, 요 단계는 자, 암호화된 주소 값이 있는 값을 x30 레지스터로 다시 이렇게 이제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AUTIASP 이 명령어는 x30 레지스터의 값은 이제 암호화된 가상 주소잖아요. 근데 암호화된 이 가상 주소가 유효한지를 점검하는 어셈블리 명령어입니다. 유효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인스트럭션을 체크하겠다. x30 레지스터가 담고 있는 주소가 인스트럭션에 있는 주소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A는 PAC 기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가 5개라고 했잖아요. A키, B키, 제너릭 키가 있는데 이게 A키고요. 그리고 SP는 자,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의 값을 사용해서 다시 authentication, 자, 인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택에 x30 레지스터의 값을 푸시를 했는데 근데 스택 오버플로우,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스택에 푸시된 x30 레지스터의 값이 오염이 됐거나 컬옵션이 된 경우에는 그러면 자,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인증이 fail이 되게 되겠죠.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동작하냐면 exception이 유발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스택에 푸시된 요 암호화된 주소가 유효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RET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서브루틴을 호출한 주소로 되돌아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AC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쉽게 PAC 기능이 이런 조건에서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최신 그 라즈비안 커널,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행이 된 리눅스 커널을 이제 라즈비안 커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어셈블리 명령어 보시게 되면 여기 PACIASP라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죠. 아랫부분에 보시면 AUTIASP라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버깅을 하시거나 혹은 그 디스어셈블러를 통해서 어셈블리 명령어를 분석하시다 보면은 이 어셈블리 명령어 원래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셈블리 명령어네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어셈블리 명령어는 바로 PAC와 관련된 어셈블리 명령어이고요. 이 컴파일러에게 옵션으로 PAC와 관련된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이와 같은 어셈블리 명령어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컴파일러의 도움을 사용받지 않고 직접 하드 코딩으로 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칩셋을 직접 설계하시거나 혹은 브링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직접 어셈블리 명령어를 프로그래밍 하셔서 여러 기능을 구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직접 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하드 코딩 하셔서 또 PAC 기능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핵심적인 PAC의 내용은 이와 같이 그 암호화된 주소를 이렇게 만드는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결국에는 이 가상 주소를 암호화하게 되면은 이 주소에 상단에 그 PAC 코드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암호를 생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동작 방식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음 또 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